오늘은 시험만 보면 되니까 따로 남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고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책상으로 봤을 때 닮은 단원이 무게중심까지 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지금 책으로 봤을 때 4단원. 오늘이 월요일이죠? 아,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넉넉하게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진도가 닮은 단원이 끝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에 경우의 수 빼고 5단원 빼고 다 끝날 거예요. 4단원이 끝날 거라는 얘기가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쯤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또 책검사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야. 미리 얘기했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책검사 해서 확인들 하고 잘 안 고쳐지신 분들은 그 다음 수요일이죠. 그 주 수요일날 선생님 오시죠? 남아서 마찬가지로 책 마무리하고 가는 걸로. 마찬가지로 빨리 끝나면 빨리 퇴근. 그리고 경호의 수까지 끝나면은 선생님 지금 예정으로 내가 잡고 있는 게 9월 말이면 2학년 이야기 끝날 거거든? 아마 10월 말이면 이번 달 말이면 넉넉하게 2학년 이야기 완전히 끝이 날 거고요.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대비로 바로 안 들어가고요. 2주 정도 시간을 뺄 거거든? 2주 정도 동안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들 있죠? 한번 싹 리뷰할 거야. 싹 총정리식으로 리뷰, 문제풀이 하면서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단원을 골라가면서 이제 리뷰를 쭉 해 나갈 건데 준현이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알아와야 돼. 정확하게. 아마 전 범위가 들어가진 않을 거고 얘네 기말고사 범위 맞춰서 그거보다 조금 한 단원 정도 더 들어가거나 그럴 거거든.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고 고단원들 위주로 리뷰 한번 더 하고 중요한 내용들 한번 더 짚고 그러고 갈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스프링 달린 책으로 내가 만들었거든. 그냥 빨리빨리 만들려고. 원래는 책을 맡겨 외부에.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서 나와.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래 봤었는데 그걸 만들었을 때 단점은 재본비가 나와. 그걸 묶어서 걔네가 만들어주는데 돈을 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학원에서 그때 추석이 막 끼면서 정신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쭉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 때는 조금 시간 가지고 재본을 좀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시 원래대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자고. 또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냥 학원에서 뽑아서 미리 작업해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맡기면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94쪽부터거든요. 그래서 책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현이랑 책상 붙이고 노트 꺼내세요. 네가 가. 어디 건방지게 책도 안 가져온 게 책을 가져오신 분한테 이리 와야. 책을 같이 봐야 되는 시점은 문제풀이 할 때 말고는 같이 볼 데가 없거든요. 노트 꺼내서 필요한 내용들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적어봐. 그것만 해도 충분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왔으니 조금만 할까? 98쪽까지. 교과서마다 지금 순서가 조금씩 달라. 어떤 책은 피타고라스가 우리 이 책이랑 개념 플러스 내용처럼 똑같이 나가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피타고라스가 맨 뒤로 붙은 교과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등적 변형이 나왔으면은 닮음다는 전까지는 했단 얘기잖아. 닮음 아직 안 배웠지? 닮음했어? 그럼 너네 책이 그거야. 이 책 순서가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면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무게중심 있죠? 무게중심 전에 피타고라스가 나와 있는 거야. 너네 책이 지금 그 베트스턴이야. 그러면 이 책 순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책마다 이게 교과서마다 지금 순서가 조금씩 달라서 애매해. 자, 어쨌든 오늘은 조금만 하자. 94, 95, 96쪽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 그냥 쭉 풀어오는 걸로 갑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첫 번째,
평행선과 닮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단원명을요 평행선과 닮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자, 이 평행선과 닮음이라는 이 단원이 되게 간단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교과서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제일 짜증나는 단원이 여기야. 왜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 이상을. 그래서 오늘 그것들 위주로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책에는 단원명이 삼각형과 평행선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 삼각형과 평행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원을 설명을 안 하고 얘를 가지고서 누구랑 같이 연결을 지어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뒤로 넘기면 104쪽, 105쪽, 106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행선과 닮음.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 평행한 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L과 M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고 평행하다라고 가정합시다. 확인됐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당시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평행선이 있고 보조선이 이렇게 하나의 선이 들어간다라면 이쪽에 보이는 요각과 요각은 무슨 관계라고 부르죠? 동의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동의각.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에 보이는 이 각하고 이 각은 무슨 관계죠? 그래, 엇갈린 각이라는 엇각의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배우게 되죠. 맞습니까? 이때 두 개의 선이 평행의 관계를 가진다라면, 즉 평행선에서는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어떻죠? 그렇죠. 두 개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하나를 배우는 논리잖아요. 그랬을 때 요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지금부터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을 기억한 상태로요 다시 평행선을 그립니다. L과 M이라고요. 확인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보조선 하나를 이렇게 된 선 하나를 P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된 선 하나를 Q라고 이름을 붙여서 두 개의 선을 더 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들을 내가 임의로 무작위로 막 그려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삼각형 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생긴 큰 삼각형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그림을 삭제시켜서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숙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94쪽, 9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삭제된 게. 그러면 삭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들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 이게 뒤에 나와 있는 105쪽과 106쪽에 나와 있는 107쪽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선이 다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의 차이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이게 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이 없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고 꼭지점에 A, B, C 그리고 D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이때 얘랑 얘가 평행으로 그려져 있죠. 그럼 눈을 딱 봤을 때 두 개의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무슨 관계가 돼버리죠? 왜 닮음이에요? 왜 AA 닮음일까요? 평행일 때는 동의각과 엇각을 같다는데 여기 각이랑 각 C인가요? 동의가 맞아요. 평행선에서는 동의가 엇각이 크게 같다 그랬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각이랑 동의각이 누구야? B죠. 그 다음 다시 E랑 동의각이 C죠. 둘이 같은 거야. 그리고 A라는 각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둘은 AA 닮음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이때 지금부터 잘 봐요.
길이의 b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선분 AD랑 대응하는 변이 누구죠? 선분 AB겠죠. 대응하는 변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다시 선분 AE랑 대응하는 변이 누구죠? 선분 AC죠. 그러면 AD 대 AB는 AE 대 AC라는 B가 성립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부터 요 하나의 B를 가지고 변들에다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여기 변을 소문자 A, 여기를 B, 이쪽 변을 소문자 C, 이쪽 변을 소문자 D로 이름을 붙일게요. 확인됐나요? 이때 요 관계 자체를요, 지금부터 다시 이제 소문자를 써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A 대 누구죠? A 플러스 C는 누구 대 누구예요? B 대 B 플러스 D가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논리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는 보이는 게 없겠죠. 확인됐나요? 이렇게 생긴 B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보조선이라는 걸 그려서 그림 자체를 지금부터 변형해 볼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요. 봐봐요. D라는 점 보이죠? D라는 점에서 여기 보이는 AC라는 선분하고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점을 F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 DBF라는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는 삼각형이 존재를 해요. 누구죠? 네, DBF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는 삼각형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누굴까요? 삼각형 ADE. 맞아요? 또 맞아요. 삼각형 ABC. 즉 새롭게 만들어진 애까지가 또다시 AA 닮음으로 존재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닮음이 돼버리면 새로운 B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여기 보이는 도형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 얘 뭐죠? 왜 평사죠? 맞아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사의 정의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D였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D.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길이가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 변의 길이도 또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게 되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자, 지금부터 봐봐.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거랑 새롭게 만들어진 애지? 얘네 둘 사이에 닮은 비로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죠? A 대 누굽니까? 대응하는 변. A 대 C는 누구 대 누구? B 대 D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잖아요. A 대 C는 B 대 D가 돼버리죠. 굳이 전체를 가지고서 A 대 전체는 B 대 전체라는 B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A 대 C는 B 대 D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본다면요. 다시 새롭게 생긴 애랑요. 전체, 즉 얘랑 얘를 가지고 지금부터 닮은 비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 대 누가 되죠? 전체 A, B, C를 가지고 닮은 비 만들면 C 대 A 플러스 C는 D 대 B 플러스 D가 또 대응하는 변이니까 같은 비를 가져버리겠죠? 이걸 그림에서 다시 보면요. C 대 A 플러스 C는 즉 C 대 전체는 D 대 전체라는 비가 또 만들어져 버리지? 즉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얘랑 전체가 몇 대 몇인지 밑에 거랑 얘가 몇 대 몇인지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 비들 역시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를 지금부터 비교하면서 뭐든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나와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내가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비례식 계산하는 거.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내항에 곱 붙었으면 B에다가 A 플러스 C를 곱한 거는요. A에다가 B 플러스 D를 곱한 거랑 똑같다가 돼버리죠? 그럼 내가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해서 다시 비례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내항의 곱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얘를 외항의 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례식을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요. 내항의 곱 먼저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B 대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C라고 내항을 만드는 거지. 얘를 외항이라고 써도 되지. 외항 A랑 B 플러스 D로 이렇게 비례식으로 다시 만들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왜 돼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원래 있었던 B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바뀐 거지? 어떻게 바뀐 거죠 지금? 외항은 똑같은데 내항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요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누구 대 누구야? A 대 B죠? A 플러스 C 대 B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즉 대응하는 변들끼리만 B를 만드는 게 아니라 A 대 B로 새로운 B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들 순서대로 천천히 같이 따라와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완전히 새로운 B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연습 좀 해보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A, B, C, D이라고 썼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A, D 대 A, B 만들 거야. 그럼 누구 대 누구랑 똑같을까? 얘가 평행일 때. A 대 A, C가 똑같겠죠. 그럼 다시 A, D 대 B, D, DB를 만들면요. A, 대 E, C랑 같은 비를 가지겠죠. 다시 BD 대 BA를 만들 거야. 그러면 EC 대 CA로 이렇게 B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얘 대 이거는 누구 대 누굴까? A, B 전체 대 전체가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응용하면 이거 대 전체는 A 누구 대? A 2대 이거야? 자, 다시 A, D 대 A, C로 썼어요. 이거는 누구 대 누굴까? 선분 A, D 대 A, B 이렇게 A, D가 또 나와? A, B 대 A, E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난 분명히 초록색 짧은 거 대 반대쪽에 있는 긴 거가 몇 대 몇이냐 이거 대 이거는 물어봤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대로라면 긴 거 전체 대 이쪽 짧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난 A, D 대 A, C 초록색 두 개를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대 이거가 누구 대 누구냐. 그랬더니 A, B 대 A라고 써놨잖아. 전체 대 요거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누구 대 누굴 거냐고. 이거야 아니면은 준현이 말대로 A, 2 대 A, B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제 처음에 그 말했는데 A 대 A. 이걸까? 짧은 거는 긴 거니까 다른 데도 짧은 건데 긴 거 써야지. 그래야지 그게 좌변은 짧은 건데 긴 건데 우선은 자, 그럼 이제부터 봐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례식의 논리를 따라가게 돼. 비례식의 논리를. 즉 무슨 논리냐면 아까 전에 얘 비례식 풀어서 이런 식 만들었지. 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변형해서 새로운 B가 만들어진 거지. 그런 식이야.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가 성립이 되잖아? 그럼 비례식의 내항과 후항의 곱이 내항과 외항의 곱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로 변형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잖아? AC 곱하기 AB지. 그럼 이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 AD에다가 곱하기 선분 A2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AD랑 A니까 곱했잖아. 얘네도 곱했지. 그럼 이게 내항으로 들어오거나 외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그냥 외항으로 써볼까? 그러면 선분 AC 대 누구는 누구 대 선분 AB가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림에서 A, B랑 대응하는 편이 누구야? AD죠.
그러면 AD 여기다 AD를 딱 쓰고 여기다 AE를 써보는 거야. 그럼 두 개 곱한 거가 여기 나와 있고 두 개 곱한 게 외항에 나왔지? 이제 비교해봐. AC 대 AE야. 전체 대 뭐예요? 짧은 거죠? 그러면 AD. 짧은 거 대 전체래. 말이 돼? 우리 지금 AC 대 AE는 긴 거 대 짧은 거잖아. AD 대 AB는 짧은 거 대 긴 거잖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돼요? 이렇게 비를 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비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들로 들어가는 거였지. 짧은 거 대 긴 거로 나오는 이런 얘기들, 이런 거는 비가 나오진 않아.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비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근데 저런 게 진짜 헷갈리지? 그래서 그런 거 나오게 될 때는 뭐 하냐면요. 준현이 얘기한 대로 생각해도 돼. 짧은 거 대 긴 거지. 그러면 대응하는 변 짧은 거 대 긴 거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은 방금처럼 비례식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결국 새로운 비들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찾는 방법을 연습을 했지. 그럼 이 그림이 바뀌어 다른 그림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평행선에서 또다시. 이렇게 평행이래. 그러면 이번에 꼭지점에도 똑같이 A, B, C, D, O라고 이름 붙일 거야. 이번에 삼각형 누구랑 누구랑 닮음일까? AOB라는 삼각형이랑 누굴까요? DOC일까요? COD일까요? DOC? 자, 확인해 보자고요. 얘랑 억각을 이렇게 따라오지? 크기가 같은 각이 어디야? C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A가 먼저 나왔으니까 COD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형이 다시 닮음이 되겠죠. 그러면 대응하는 변들. 얘랑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 여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BO 대 DO가 되겠지? 다시 AO 대 OC는 AC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BO 대 BD 전체로 가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이거 대 이거는 CO 대 OD가 되겠죠. DO.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B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찾아내게끔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삼각형이 아니라 도형 자체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사각형으로 바뀌면 그게 뒤쪽에 또 나와. 106쪽, 107쪽에 나오는 내용이 사각형으로 바뀌었을 때야. 근데 그거는 일단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연습 충분히 하고 가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필수예제 1번 그냥 눈으로 한번 봐봐. y랑 x값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필수예제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상으로 우리가 따져 본다라면은 삼각형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 되는 거야? ABC랑 ADE가 닮음이죠. 닮음비는요? ABC부터 따지면 7대 4가 되는 거지? 그럼 1번의 첫 번째 7대 4라는 닮음비가 유지가 되면서 x 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져버리게 되겠지? 맞습니까? 혹은 7대 4라는 변의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 전체 길이 y 플러스 2대 짧은 y라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x 값을 찾을 땐 그냥 이 식 써버리면 되지. 근데 y 값을 찾을 때 이렇게 쓰면 계산이 어떻게 돼? 아무래도 한 번을 더 해야 되니까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것이 아닌 새롭게 우리가 발견한 b를 찾자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4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누구 대 누구야? y 대 2라는 길이의 비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바로 이거 가지고 찾아버리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가는 게 필수 예제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어려운 거 있을까? 어려운 거 없겠죠? 그냥 쭉쭉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서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뒤로 한 장 넘겨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외각의 이등분선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내용이거든?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세요. 이 문제가 2단원을 별표를 치고 공식으로 외우라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시험 문제로 증명하는 과정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 지금은 증명하는 과정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몇 년간 안 나오더라. 그냥 공식 이용해서 바로 답만 구하는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내정이었나? 순회였나 해서 증명을 이용해서 닮음을 찾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닮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 번쯤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봐두기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지는 않더라도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기억만 해놔. 알겠죠? 자, 내각의 이등분선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이렇게 갑니다. 삼각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냥 A, B, C라고 그려보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A라는 각 하나를 이렇게 2등분을 해서 D라는 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 이 그림 안에서 BD라는 길이랑 DC라는 길이가 같을까? 내각이 2등분 됐는데 아무런 연관점이 없어. 절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AC랑 평행하게 점 D에서 출발하는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AB랑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죠. 이 점을 E라는 점으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랑 닮음이 내가 하나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EBD가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일까요? 닮음 찾는 방법. 변의 길이 나온 거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A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왜 AA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동의각이고 각 B가 공통. 확인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엇각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돼요? 동그라미 각으로 바뀌어버리죠. 즉 이렇게 같은 각으로요. 그러면 이때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죠. 즉 A랑 ED의 길이가 같은.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어차피 닮음인 거 아니까 길이의 B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지? 새로운 B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분 BD 대 선분 DC라는 B를 만들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 대 누굴까요? BD 대 DC면 이거 대 요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 대 누구? 선분 B2 대 선분 EA. 왜? 여기가 평행선이잖아.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애랑 전체가 닮음이라며. 그러면 이거 대 요거는 얘 대 이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ED라는 길이 여기 B2 대 A로 이렇게 길이를 만들었지? 이때 요런 B가 하나 만들어져. 아씨, 집중 안 돼.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B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어떤 B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선분 이거 대 요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확인됐나요? 즉 선분 B2 대 선분 BA입니다. 그럼 누구 대 누구죠? 선분 BD 대 선분 BC? 그래, 이런 식의 B도 또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B를 만들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B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은 B들이 등장을 계속해서 하겠죠. 맞습니까? 정신 차려. 그런 집중해. 눈 떠봐. 왜 이래?
이렇게 이제 B들이 계속해서 막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수많은 B들이 등장을 하겠지. 닮음인 그림 안에서. 자, 그때 여기 한번 봐봐요. 기억에 나와 있는 거. BD 대 DC죠. 이거 대 이거죠. 맞죠? 그거는 그림에서 볼 때 B 대 EA죠. 이거 대 이거죠. 근데 얘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럼 B 대신에 내가 여기를 선분 ED라고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이 잠깐만. EA 대신 써야지. 여기가 뭐였지 원래? BD. EA랑 ED랑 B예요? BE. BE. 그리고 여기 EA 대신에 선분 ED를 써도 되죠. 맞습니까? 그럼 자, 지금 잘 봐. B 대 ED지. 이 그림 안에서 B 대 ED야. 작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만든 거지. 얘 대 얘로. 그거를 큰 삼각형으로 돌리잖아. 누구 대 누굴까? 선분 BA 대 선분 AC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요? B2랑 대응하는 변이 BA고 ED랑 대응하는 변이 AC니까. 이해됩니까? 이때 가운데 거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나와 있던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B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 줄로 묶어서 씁니다. 그러면 선분 BA 대신에 AB로 바꿔 써도 상관없겠죠? CA 대신에 AC로 써도 되겠죠? 이거가 선분 BD 대 뭐가 되는 거예요? DC가 되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그림에다 표시할 거야. AB 여기죠. AC 여기죠. 즉 여기 대 여기는 누구 대 누구요? BD 대 DC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림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반복할 거니까 잘 봐. 다시 한번 B 만들어. 누구 대 누구라고요? AB 대 AC는 BD 대 DC가 된다는 얘기지? DC나 CD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연관점 없는 데서 새로운 B가 등장을 해버리죠. 맞나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 첫 번째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B를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또 봐보세요. 이렇게 ABC라는 삼각형을 똑같이 그려놓고요. 마찬가지로 또 내각을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D라고 잡고요. 확인됐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요. 이등분된 각 있지? 그 각의 한쪽 변을 연장해요. 쭉 연장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선 있죠? AD. 얘랑 평행하게 점 C에서 출발해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요 점을 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뭘까요? 동그라미겠죠. 왜?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럼 다시 닮음이 보이죠? 삼각형 ABD랑 닮음이 누굴까요? 삼각형 EBC가 또 닮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A로요. 확인됐나요? 이 상황에서 다시 억각을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도 동그라미죠? 다시 EA랑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B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선분 EA 대 선분 AB입니다. 누구 대 누굴까요? EA 대 AB예요. 그림 봐. EA 대 AB예요. 누구 대 누굴까요? AC 대 AB?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가 평행이고 평행이잖아. 이거 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럼 누구 대 누구예요? 여기 대 여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헷갈리면 다시 이렇게 써줄게. 이거 대 이거야. 그럼 누구 대 누구야?
얘 대 이거지? 그래, 그럼 이렇게 가자. BA 대 선분 A가 선분 BD 대 선분 DC가 되는 거지? 그럼 자 다시 AE랑 길이가 똑같은 게 누구라고? AC죠. 그럼 내가 여기를 선분 AB로 쓰고 AB 대 선분 AC로 바꿔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선분 BD 대 선분 DC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다시 찾으면요. AB 대 AC는요. BD 대 DC 똑같이 나오죠. 아까 봤었던 그림이랑 똑같죠.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그림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문제를 맞춰 나가거나 올바른 성질들을 찾는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명 방법을 일부러 두 개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식하고 이식 있지? 이거 두 개를 같은 거죠? 외워놓고 그냥 여기서 문제만 풀어내면 돼. 예를 들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이 여기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딱 줘요. 그리고 여기를 7, 뭐 여기를 7이라고 하면 힘들겠다. 8, 여기를 6이라고 줘요. 여기를 X, 여기를 뭐 7이라고 주자. 이렇게 X값 찾으라고 시켜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공식 이용하는 거야. 8대 6이죠. 4대 3이죠. 그럼 여기도 4대 3이잖아요. 7이라는 길이를 4대 3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여기가 얼마가 돼? 4. 여기가 얼마? 그냥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냥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만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데 필수 예제 3번이야. 선분 A2의 길이 찾으라 그랬죠. A2랑 길이가 똑같은 게 우리 증명 과정 중에 누구였어요? 얘랑 AC의 길이가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줬던 거잖아. 마침 여기서 문제에서 얘 10이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 길이 뭐야? 똑같이 12. 첫 번째 A2의 길이 12인 거 그냥 바로 찾아지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DC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이 길이 X 찾는 게 목적인 거지? 어떻게 하면 돼? 16대 10이잖아요. 4대 3이죠. 4대 3이잖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4대 3은 8대 X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 6. 그냥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공식 외워놓고 그냥 문제 풀어 나가는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제 어디에다 응용이 되냐면요. 지금부터 잘 봐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내각이 이등분돼 있어요. 여기가 7이야. 여기가 4라고 합시다. 확인됐나요? 이때 내가 ABC라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요 33이라고 할 거야. 확인됐나? 그때 요 넓이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넓이는 33이야. 근데 쪼갰지 삼각형을. 맞죠? 그러면 쪼개진 두 개의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는 다르지만 높이는 어때요? 같죠?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넓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밑변이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몇 대 몇일까? 7대 4잖아요. 7대 4니까. 그러면 결국 33이라는 넓이를 11개로 나눈 것 중에 7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럼 뭐가 돼? 33에다가 곱하기 11분의 7이구나. 그래서 21이구나. 이렇게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넓이로도 응용이 된다.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4번이야. 보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9대 10이니까 3대 4죠. 그럼 BD의 길이랑 DC의 길이의 비도 3대 4라는 얘기죠. 그럼 ABD의 넓이가 10이라고 나왔지. 즉 그림상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3대 4로 나눠져 있는데 얘 넓이가 12가 되는 거지. 이때 이 넓이 찾는 거지. 얼마입니까? 3대 4는 12대 삼각형 ADC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ADC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결국엔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얹어지는 거야. 계속 위로.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은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 자,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 각이 2등분 됐지. 이렇게. 확인됐어요? 2등분의 양쪽에 삼각형 생겼지. 그때 한쪽 변하고 다른 쪽 변이야. 2등분 된 편. 이거 대 이거는 잘라진 두 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 잘랐지.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 해서 모양을 만들고 났더니 날개 모양이 생기지. 그래서 날개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해. 니네 만화 영화 보면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악마 날개처럼 생겼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갈매기 아니에요? 갈매기. 아이씨 그렇고요. 그래서 날개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외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세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 자, 외곽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증명하기 전에 먼저 묻자. 외곽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외곽이 뭐예요? 그 외심이고요. 네가 이번에 현이보다 시험을 못 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희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 내가. 네 맞아요. 그거 우리 연장선에서 나오는 각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외곽의 정의 배웠을 거 아니야. 1학년 2학기 때 외곽이 뭐야? 라고 선생님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야. 외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삼각형의 외부의 각 중에서 내각하고 이웃한 각을 얘기해요. 내각에 붙어있는 각을 외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 그 외곽을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A, B, C라고요. 그랬을 때 선을 일부러 안 주고 그려놨거든. 이 A라는 각의 외곽이 바로 붙어있는 이거야. 확인됐죠? 외곽. 그랬을 때 이 외곽을 지금부터 2등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곽이 2등분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어요? 이렇게 2등분이 됐을 때 원래 있었던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죠? BC. 맞아요? 이때 이걸 연장해. 그래서 분명히 만나겠죠? 이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D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확인됐나요? 이때 외곽이 2등분 됐으니까 여기랑 여기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외곽이 2등분 됐을 때 이 삼각형 ABC라는 그림 안에서 어떠한 길이의 B가 나올 거냐 그걸 밝혀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이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증명 들어갑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거 우리가 새롭게 그린 선이 AD죠. AD라는 선하고 평행한 상태에서 꼭지점 C에서 출발하는 평행선을 똑같이 또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점을 E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닮음인 삼각형이 또 두 개가 보이죠. 누구예요? ABD랑 삼각형 EBC. 확인됐습니까? 자, 그때 지금부터 또 봐보세요. 억각을 이렇게 따라오죠. 그럼 이 각이 뭐가 돼요? 동그라미죠. 근데 얘랑 얘가 뭐예요? 동의각이죠. 여기도 동그라미니까 A랑 AC의 길이가 같은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또 두 개의 삼각형 만들었지? 길이의 B 만들 거야. 길이의 B를. 어떤 B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체 대 요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선분 BA 대 선분 A2가 되겠죠. 이거는 누구 대 누굴까? 전체 선분 BD가 되겠죠. 누굽니까? 그렇죠. DC. 확인됐어요?
이때 A2랑 길이가 똑같은 게 누구라고요? AC죠. A2 대신에 AC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자 순서 맞추자. 그냥 AB라고 쓰자.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DC. 뭐 CD 편하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림에서 다시 볼 거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AB 대 AC죠. 삼각형의 마찬가지로 두 변이죠. 두 변의 길이의 B는 BD 전체 대 누굽니까? DC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D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변의 길이의 B가 등장해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외곽 이등분선의 공식이야.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이제 그림을 싹 지워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온 거죠. 여기 지금 외곽이 이렇게 이등분돼 있어요. 이때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고요? AB 대 AC가 맞죠? 누구 대 누구? BD 대 DC 이렇게 길이의 B가 성립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생긴 모양이 변기처럼 생겨서 변기 공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그 작은 인간이. 그 앉아서 싸워. 쭈그리고 앉는 거. 어. 제대 수세식? 푸세식? 니네 푸세식은 진짜 못 봤어. 푸시 그거 아니에요? 저렇게 내리는 거 말고 안에 쌓이는 거. 푸세식은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 그 안에 똥 있잖아. 보여. 그래서 잘못 발디디면 빠져. 그래서 옛날에 똥똥 올라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빠져가지고 거짓말같이 70년대 얘기야. 70년대 화장실에 똥을 누러 갔다가 불이 안 들어오잖아. 어두워서 잘못 발을 디뎠거나 그러면 똥통에 빠져. 똥통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깊어. 이만해. 어린애들은 들어가면 머리까지 잠겨. 그렇게 커. 들어가서 잘못하면 거기 빠져갖고 질식해서 죽거나 건져내잖아. 그러면 똥에 있는 그 독소 때문에 온몸에 막 반점 나고 막 그러면서 똥똑 올라서 죽는다 그래.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 진짜 불안하겠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쨌든 변기 모양이 돼서 변기 공식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공식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냐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들로 아직까지 분당에서 선생님이 문제로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공식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느냐? 필수예제 5번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공식이에요. 필수예제 5번이. 자, 그래서 필수예제 5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했고 다시 이렇게 각이 이등분돼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하나가 더 그리고 평행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구나.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을 볼 때는 되게 편해. 그냥 누구 대 누구는 누구 대 누구인지 바로바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외곽의 이등분선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생각보다 빡세. 그래서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눈으로 잘 봐요. 뭐냐면요. 어찌 됐건 간에 내각과 외곽, 특히나 외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삼각형을 놓고 그 삼각형의 외곽이 이등분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기준이 되는 삼각형이 누군지를 찾고 출발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외곽이 이등분된 거, 여기가 외곽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등분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외곽으로 가지는 삼각형을 먼저 찾아 놓는 거야. 누굽니까? A, B, C라고 생기는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삼각형이지? 이 삼각형을 먼저 찾아 놓은 상태에서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을 출발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게 되는 거냐? 공식으로는 외곽을 끼고 있는 두 변이 나와 있지? AC랑 AB가 맞나요? 즉 선분 AC 대 선분 AB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이 거꾸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든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대 짧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분 DC 대 선분 DB구나 라고 해서 변기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봤더니 여기 밑에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의 변의 길이가 12, 이쪽이 8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DA랑 DB의 길이를 찾으라고 시켰구나. 그럼 AE는 요만큼의 길이죠? 이거 그냥 X라고 잡고요. DB의 길이 Y라고 잡아봅시다. 확인되나요? 그러면 X부터 찾아볼 거거든요. X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 어차피 저거 평행이니까 저거는 네, 이렇게 평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애가 이등변입니까? 네. 그러니까 X가 8인 거 바로 확인되죠. 증명과정 중에 이등변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Y를 가지고서 공식 만들면 되는 거지? 어떻게 만들면 돼요? 12대 8이 Y 플러스 5라는 전체 대 그렇죠. 요렇게. 즉 공식의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2대 8 약분하면 몇 대면? 3대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3y가 뭐예요? 2y 플러스 10 되는 거죠? 그럼 결국 y가 얼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길이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공식만 외우고 가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하면요. 공식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배운 거고요. 새로운 닮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배운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어. 평행이야. 그럼 당연히 위쪽에 있는 작은 애랑 큰 애가 닮음이겠지. 우리는 그동안 닮은비다 하면은 이거 대 전체가 요거 대 전체 요것만 놓고서 그동안 문제를 풀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얘 대 얘는 옆에 대 다시 짧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밑에 거 대 전체가 밑에 거 대 전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새로운 비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대 요거를 했어. 이거 대 이거는 밑변 대 전체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돼. 알겠죠? 이해됩니까? 왜? 얘 대 얘는 짧은 거랑 긴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은 날개 공식. 바로 그냥 기억하면 되지? 내각이 이등분 됐을 때만 되는 거야. 다른 때 아무 때나 막 쓰면 돼? 안 돼. 그 다음 외곽의 이등분선도 하나의 외곽이 이등분돼 있을 때. 근데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은 무조건 뭐 해라? 이등분 되는 외곽을 가지는 삼각형의 모양을 찾고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을 시작해라. 아시겠습니까? 연습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이게 다야. 오늘은 요거만 딱 할 거야.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뭐 할 거냐? 유제 문제까지 해서 97쪽까지 아예 지금 문제 풀어버립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